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초파리들이 꼬이잖아요. 이 부분에 알을 낳아서 새둥지처럼 실어놓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성가시러운데 초파리도 안 꼬이고 싶고 바나나를 좀 더 오래 먹고 싶다. 이 부분을 다 잘라내고 랩핑을 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면 열흘 정도까지 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 다 못 먹었다 이러면 어떡하느냐. 제가 사실 추천하는 거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이영은입니다. 바나나 요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나나는 100g당 칼로리가 90kcal 정도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과일에 비해서는 다소 칼로리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저항성 전분이라든지 팩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침 식사를 바나나로 대체했을 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체험이 있었는데 두뇌에 당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하루 종일 총 섭취하는 칼로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는 그 녹색 바나나 있잖아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맛은 좀 없지만 약간 떨뜨름하고 딱딱한 녹색 바나나를 드시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식이섬유로 작용해서 포만감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식욕을 억제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혈당 스파이크를 가져오게 되면 복부 비만이 되는 뱃살이 찌기가 쉬운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해줘서 복부 비만을 예방해줘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바나나의 진짜 건강의 이점은 바이타민 A와 바이타민 B가 풍부해서 다이어트로 인해서 피부가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바이타민 A는 피부를 튼튼하게 해서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또 바나나 속의 팩틴은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변비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속의 단백질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처럼.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우울감을 없애줄 수가 있고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줘서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할 때 나타나기 쉬운 부작용들을 좀 없애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을 때 좀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이어트 중에는 소량을 먹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를 이렇게 말려서 바나나 칩으로 해서 먹는 것들을 간식으로 바나나 먹듯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나나 칩을 그 자체 생것으로 그대로 말렸더라도 당분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작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높기도 하고 또 바나나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빵이라든지 면 이런 건 탄수화물을 습관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빵이나 면을 자제를 해주셔야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좋은 식품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 노인들은 또 칼을 쓰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추천하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혈압이 저혈압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나나만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바나나는 후숙과일이잖아요. 그래서 후숙을 하느라고 놔두면은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이 당이 후숙과일들이 뿜어내는 에틸렌가스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산으로 변하게 돼서 초파리들이 꼬이게 되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성가시러운데 특히나 바나나의 그 꼭지 부분에 초파리들이 꼬여들면 거기에 알을 낳고 증식을 해서 바나나가 이제 초파리를 꼬이는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바나나를 우리가 후숙을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두고 먹을 수 있느냐? 만약에 바나나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좀 서늘한 곳에 25도 정도씨에다 놓으면은 한 3일이면은 바나나가 다 후숙이 돼요. 하지만 한 5일쯤 되면 당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갑자기 물컹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파리들이 더 많이 꼬이게
꼬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는 한 15도씨 정도 이렇게 되는 서늘한 곳에다가 이렇게 옷걸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나나 걸어서 놓는 이 손을 이렇게 여기다 껴서 걸어서 놓는 구조물도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걸어서 두시면 바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숙을 시키는 에틸렌가스가 휘발을 해서 날아가게 되니까 후숙 속도가 늦어져서 좀 더 유통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초파리도 안 꼬이고 싶고 바나나를 좀 더 오래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바나나에서 그 초파리들이 알을 낳기 쉬운 이 꼭지 부분 여기를 다 하나씩 떼고 요 밑에 부분도 깨끗한 칼로 잘라내고 하나씩 랩으로 싸가지고 밀폐된 용기에 다 차곡차곡 넣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면 겉표면은 갈색이 되지만 속에는 뽀얀 살이 그대로 있어서 한 그렇게 하면 열흘 정도까지 드실 수가 있고요. 근데 바나나가 이렇게 후숙이 되고 나면 여기에 점점점점점 검정 반점이 생기죠. 우리가 이걸 슈가스팟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슈가스팟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1일 내지 3일 사이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당이 산으로 변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내가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도 이 다 못 먹었다.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7일 정도 됐을 때 이거를 껍질을 다 까고 다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다 잘라서 싸가지고 냉동에다가 넣어두시면 한참 두고 드실 수가 있죠. 냉동에 있는 것들은 바나나 생으로 먹는 것처럼 드시기는 어렵고요. 우유를 넣어가지고 스무디를 해 먹는다든지 다른 딸기 같은 과일이랑 같이 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든든하고 오래 포만감을 유지하실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걸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놓으면 후숙을 시키기 위해선 발생시키는 에틸렌가스가 기체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두면 이렇게 휘발을 공기 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틸렌가스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빨리 후숙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후숙이 돼서 익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가니까 유통기한도 한 일주일 정도까지 한 15도씨 정도에서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물러지기도 쉽고 이러니까 꼭지와 꼭지 사이를 옷걸이에 이렇게 된 부분에 이렇게 걸어서 좀 베란다 같은데 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놔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브렐레 같이 바나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을 솔솔솔 뿌려주고 토치로 볶기 만들듯이 카라멜화 시켜서 녹여가지고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그거 먹으면 좋은데 그거는 칼로리 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족 캠핑 갔을 때 어른들도 어쩌다 한번 일탈을 하고 싶을 때 나 행복 호르몬이 필요해 이럴 때 한 번씩 추억의 시간을 가지고 해서 드시는 거고요. 제가 사실 추천하는 거는 바나나 케이크 같은 거예요.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고 거기에 밀가루, 설탕 약간, 달걀, 우유 이렇게 넣어가지고서는 잘 해서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서도 요즘에 하기도 하고 찜통에서 이렇게 해서 바나나 케이크를 만드시는데 요즘에는 또 밀가루가 살찔까봐 요거를 쌀가루나 또는 아몬드 가루로 바꿔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엔 또 납작귀리 있잖아요. 귀리죽 해먹는 그거를 갈아가지고 건강한 다른 대체 재료로 바꿔서 바나나 케이크를 해 드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 레시피에서 설탕과 버터의 양만 조금 줄이셔도 맛있게 드시면서도 포만감도 있고 바나나의 각각의 그 성분들의 건강 효과들도 다 누리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간편하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요즘 바쁜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꽤 괜찮은 바나나 같아요. 되도록이면 꼭지 이 부분이 짧고 뭉툭한 게 좋고 초파리가 끌리는 이런 효과도 좀 덜할 수가 있고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나나들 하나하나들도 이렇게 가늘고 긴 거보다는 좀 퉁퉁한 거, 뭉툭한 것이 더 단맛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겉표면에 이런 이렇게 상처라든지 검은 반점 이런 게 되도록 없는 깨끗한 걸로 고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나나는 사실 후숙 과일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저항성 전분을 내가 먹어야겠다 그게 아닌 이상 너무 녹색인 걸 사서 후숙을 시키려고 하면 집안에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그 초파리가 꼬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밖에서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노란 색깔이 잘 어느 정도 익은 상태로 구매를 하셔서 그러니까 냉장 보관하는 거 있죠. 그런 상태로 놓고 그 상태의 맛을 계속 일주일 정도 유지하면서 드시는 게 여름철에는 더 좋아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여름철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나나 집에서 사다 놓으면은 어디서 날라왔는지 쪽파리들이 꼬이잖아요. 그러면은 창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는 요 당분이 시큼하게 된 요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서는 요 꼭지 부분이 다른 과일처럼 매끄럽지가 않고 요 부분에 알을 낳아서 새둥지처럼 실어놓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다가 알을 낳고 아주 빨리 유충이 돼서 증식을 하니까 굉장히 버글버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 보관하실 때에는 요 부분을 다 잘라내고 랩핑을 해서 밀폐된 용기에다 넣어서 그 잘 익은 상태의 것들을 냉장 보관해 두시면 한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평상시 필요한 칼로리에서부터 500에서 800kcal 정도를 저감시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 섭취량, 밥의 양을 3분의 1 공기씩 줄이게 되면 한 300kcal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운동으로 한 200kcal 정도 더 소모하고 반찬들을 그동안 먹던 양에서 반 정도로 줄이면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800kcal씩 줄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 한 가지만 먹는 거 원푸드 다이어트는 건강한 다이어트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라고는 거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골고루 우리가 필요한 30가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식품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살을 조금 빼는 데는 반짝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몸만 축내는 일이 되고 수분과 단백질, 근육이 빠져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식품만을 집중적으로 먹어서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먹는 양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밥의 양하고 반찬의 양을 평소 먹는 것보다 반 정도씩 줄이면 500kcal는 충분히 섭취를 제한할 수가 있고 운동으로 한 200kcal 정도 더 소비를 하면 700kcal 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더 지속 가능하고 요요 현상이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